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집중토론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한전공대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해서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만 된다면 국가 전체의 자랑이자 지역의 산학연 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풀이할 숙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토론에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신정훈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민원 혁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상석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90분 동안 토론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이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호남 지역의 대표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고요. 또 지역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두를 우리 신정훈 비서관께서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참여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를 통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작했다면요. 문재인 정부는 한전공대를 통해서 반쪽짜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완성하는 그런 균형발전 시즌2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전공대 설립은 지역의 미래 산업을 이끌 신기술 그리고 고급 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역 산업을 견인할 것이며 또 대학과 또 기관, 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혁신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므로써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이민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3개 정도의 개념이 있을 텐데요. 첫째는 혁신도시죠. 그리고 둘째는 우리 지방, 호남 지방의 이 낙후함을 탈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이걸 놓고 보면 혁신도시가 이제 1차적으로 공공기관이 와서 도시가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제 완성이 됐고, 여기에 이제 어울려져서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등이 이제 어울려져서 새로운 이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한전공대라고 하는 것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혁신도시 발전 그리고 이 발전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호남의 이 낙후함 얘기는 이를테면 우리가 자원 그러잖아요. 네. 자원이 아주 궁극적인 자원을 에너지 자원과 식량 자원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도 반드시 그 필요한 자원은 에너지와 식량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에너지, 한전공대를 만들어서 여기서 에너지 분야를 집중 연구하고 여기서 먹을 것을 찾아내고 아시아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과정에서 정말로 모처럼 호남이 이제 한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힘든 그 4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기반, 이거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일단 이 의의는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역적 차원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초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전이 유치된 이후에 에너지밸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지역의 또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될 텐데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여기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황상석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전이 강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주하면서 정말 지역에 큰 선물 하나 준 게 바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나주에 에너지밸리 산업을 유치하는데 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라든지 신재생 또는 전력, 정보통신 이런
산업들을 이렇게 집적화시키고 상호 시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에너지 산업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한전의 생각은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그 입주를 논의하고 있는 데가 미국의 GE라든지 일본의 알스톰이라든지 독일의 ABB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지금 접촉하고 있고 독일 지멘스도 여기 연구센터를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밸리가 완성되는 2020년까지 이 지역의 일자리가 한 3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고급 인재를 이렇게 유치하려면은 바로 이 한전공대라고 하는 인력 양성 기관이 꼭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현재 그러면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생각보다는 좀 늦춰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한전공대가 만약에 설립된다고 추진이 이렇게 진행되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됩니다. 네, 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 수급하는 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신정 의원님, 네, 말씀하시죠. 기업이 이제 충분하게 오지 않아서 에너지밸리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이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을 할 때 그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이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게 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거는 누구나 그 뭐 짐작할 수 있는 뭐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또는 뭐 땅을 구입할 때 뭐 특혜를 준다거나 또는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 준다거나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서 기업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봤는데 그 기업들의 어떤 공통적인 시각이 그런 특혜 말고 지역에 가면은 내가 사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이 풍부하냐 이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에너지밸리에 기업이 온다면 한전공대라고 하는 그 사업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좋은 사인을 줄 거예요. 이제 인재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한전공대가 들어오면서 각 지역 대학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관이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의 인재 개발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쪽에 이제 인재들이 만들어져 가죠. 그러면 그 인재들을 보고 이제 기업들도 여기에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거기는 이러저러하니까 안 가가 아니라 이러저러하니까 간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정인 비서관님. 지금까지 그 한전이 추진했던 에너지밸리 사업은요, 한전과 관련돼 있는 연관기업의 유치 그리고 또 관련돼 있는 뭐 기초전력연구원, 분원, 또 인재개발원 뭐 이런 등등의 그 전통적인 전력 그 에너지 관련 산업이 유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과 새로운 인재가 뒷받침되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내지는 디지털 그 기반의 새로운 에너지 신기술 그리고 신산업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전공대에다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 또 ICT 또 그 빅데이터 이런 것과 그 연계된 그런 어떤 에너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신산업이 커져 나가고 또 전남 광주에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마 한전공대는 그런 측면에서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또 최고급 인재를 또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 우리 전남 광주의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단순히 이제 인력 수급 문제뿐만이 아니고 필요한 기술 연구 분야까지 함께 담당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정말 우리 광주 전남의 에너지 산업 그리고 에너지 밸리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한전공대 설립의 의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이민영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미래가 어떤 세상이냐
뭐가 미래를 주도하냐? 그러면 되게 이제 이렇게 하죠. 그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슈퍼전지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요런 거 하고 또 인공지능하고 그리고 뭐 자동차로 보면 뭐 자율주행 한다는 이거 하고 그리고 이제 로봇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본다면 그 지금 미래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에너지. 그러니까 이 5개 정도를 미래의 주도로 보는데 그 중에 태양광이 있고 슈퍼전지가 있어요. 그러면 5개 중에 2개가 지금 에너지 관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한전공대에서 중심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런 거 하나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대학이 이 지역의 우수한 대학으로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물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이 한전공대의 용역을 하는 기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이 인재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지금 이 인재들이 뭐 유수의 대학으로 가고 또 한전공대까지는 어느 정도 자원이 남을 수 있느냐. 이것도 뭐 이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한전공대를 졸업한 다음에 이 지역에 남아있을 인재는 좀 어느 정도 되고 외부에서 올 인재는 또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에 대한 그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한전공대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지역 고등학생들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바꿔준다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서도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 또 이제 한전공대가 아닌 지역의 다른 기존 대학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기존의 대학들은 이제 역사가 있고 기반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대학의 역사가 있는 그런 기반과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시설과 이런 것들이 만나서 이제 융합된 그 새로운 미래가 창조될 수 있다 이렇게 봐져요. 예, 지역 인재들에게 새로운 기회, 또 각성의 계기 이런 것도 함께 제공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황상석 교수님, 네, 설립 방향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한전공대에 대한 필요성만 얘기하는데 저는 한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 협정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화석 원료가 대변되는 것들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한전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런 대량 설비를 통해서 중앙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전기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이렇게 분산하는 이런 독점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이 시스템, 이 협정 체결로 인해서 이 독점 구제가 이제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소프트뱅크 같은 이런 세계적인 IT 업체들이 전력 산업에 오히려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이들 다국적 기업들하고 이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되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한전의 입장에서는 이제 생존하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는 기로에 지금 현재 저는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전은 어떻게 보면 전기를 국내에 도매하는 사업에 안주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오히려 국내 도매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더 이상 성장의 한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가지고 오히려 이런 새로운 에너지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이렇게 주도하고 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전은 해외 나가가지고 해외 한 21개국에 나가서 42개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재 한 3조 원 정도 이제 돈을 벌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한전공대를 설립함으로써 여기서 인재를 확보해가지고 해외 이렇게 수익하는 창출 이쪽에 시장 비중을 대폭 늘려서 오히려 국내 한전이 아니라 글로벌 한전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바로 이 한전공대 같은 이런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기존의 공학에서 가르치는 인재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분야죠. 그러니까 융합적인 그 에너지와 ICT와 방금 얘기했던 로봇이라든가 모든 이런 총체적인 기술들을 활용해서 융합된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는 어떤 역할을 해야만이 이 한전이 방금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기대에 맞춰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네, 말씀해 드리면요. 주시죠. 지난번에 그 한전에서 그 중간 보고 내용을 보면 한전대학이 지향하는 가치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 그리고 또 산학연 클러스터 리딩 대학, 그리고 지역 혁신을 세계화하는 그 글로컬 혁신 대학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전공대는 여타의 공과대처럼 학문이나 연구 중심의 대학이라기보다는 좀 더 실용화하고 산업화하는 그런 목적을 갖는 그런 이 대학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으로는 실리콘밸리를 주도했던 스탠포드 대학의 그런 학풍과 그 설립 이념 이런 것에 준하는 그 우리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과 에너지밸리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실용적인 학문, 연구 그리고 인재를 공급하는 그런 대학이 되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현실에 적합하고 우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 또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한전 측면에서도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혁신을 좀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또 에너지 산업 측면에서도 지역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한전공대를 어디다 둘 것인지가 굉장히 관심거리고 또 쟁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이민원 위원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네. 아는 바가 없어요. 네. 또 알아도 말해서는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이럴 거예요. 각 지역마다 뭐 지역이라고 해봐야 이제 우리 지역인 건데 가능하면 뭐 광주는 광주로, 뭐 전남은 전남으로, 뭐 또 나주는 나주로, 주변 하수는 하수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이 한전공대가 물론 이제 지역에 필요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한국에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전 자체에서 판단할 일이고요. 또 좁게는 한전공대 설립단에서 거기서 어느 곳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지 이거를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한전공대라고 하는 게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달가운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러면 이걸 핑계 삼아서 좀 늦춰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고 그렇다는 염려를 말씀드려요. 네,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대승적인 차원에서 네. 이 한전공대 후보지를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신정은 비서관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난번 중간 네. 보고서에서 보인 그 지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한전공대의 크기에 대해서 네, 커야 된다. 그리고 또 한전공대 입지에 대해서 내 지역에 와야 된다. 이런 두 가지 관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전에서는 겁을 잔뜩 먹었는지 이 공대 설립에 대한 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양시도가 합의해라. 뭐 이걸 전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국공유지 뭐 이렇게 우선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저는 이번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한전공대 설립의 어떤 그 타당성과 추진 목적에 대해서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단이라든가 영역팀에서 이 한전공대의 그 설립 취지에 맞게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기준은 한전과 기업, 연구소 등 이런 그 산학연 클러스터가 그 최적의 어떤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갖춰지는 것이 가장 최적의 입지 아니겠느냐. 물론 구체적인 것은 뭐 저도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전 그리고 네. 공공기관 또 기업 또 연구소 이런 것들이 좀 집적되어서 그 효과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최적지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여서 우리가 구체적인 장소를 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산악인 클러스터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곳.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나주의 공동 혁신 도시가 광주하고 전남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여서 광주 입장 또 전남 입장 또 나주 입장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황성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주가 강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로 지정됐던 것은 강주시가 일단 통 크게 양보했기 때문에 그게 형성됐다라고 보고, 두 번째 현재 가장 시혜적인 그 에너지밸리가 또 나주에 현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용섭 시장께서 강주공항을 2021년에 폐쇄하고 무항공항으로 이전을 해준, 이게 합의를 했단다면은 이 모든 것은 주로 저는 강주시가 양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본다면은 이번만큼은 오히려 저는 명쾌하게 전남도나 나주시가 이걸 갖다가 욕심 부리지 말고 강주시에 양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그거는 좋은 말씀이신데, 양보하고 뭐 말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전이나 또는 한전공대나 또 아까 얘기했던 산하클러스터 입장이나 이렇게 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설립 취지에 적합한 장소가 가장 적합한 장소다. 뭐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정치적인 타협 방안이 가장 그 상생의 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 보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상생의 최적의 또 최상의 모델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가적으로도 칭찬받고 지금도 다른 혁신도시보다 가장 큰 성과 있게 가장 그렇죠. 빠른 속도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는 뭐 한전이 아주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성공하려면 이래야 돼요. 광주 그리고 전남 뭐 등등 자치단체와 그 지역에 또 뭐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 단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전공대에 관한 입지는 한전공대 그 추진단이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 이 서약을 전 시도민이 보는 앞에서 최소한 전남도하고 광주시는요. 광주시가, 네. 이 속도라든가 지역 갈등이라든가 이런 유발 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한전의 그 추진단의 결정에 따른다. 이런 원칙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좋은 동의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속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지역으로 오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주시와 전남도가 좀 합의하는 곳에 또 합의 추천하는 곳에 좀 입지가 선정됐으면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어찌됐든 그런 입지는 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한전공대 설립을 좀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그 듭니다. 합의라는 것도 그 두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합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또 양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제3의 기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그 의견에 따른다고 합의하는 그게 합의라는 거거든. 네. 예, 그런 뭐 통 큰 결단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게 한전공대가 설립이 되면은 사실은 그동안 이제 충청권에는 카이스트라는 그런 특성화 대학이 있었고요. 또 이제 영남권에는 포항공대라는 또 특성화 대학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남권의 대표 대학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신정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기대가 가장 그 한전공대 추진에 가장 그 동력이 됐었죠. 우리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전라남도나 우리 또 한전에서 이 한전공대를 제안할 때 가장 주요하게는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차원에서 호남권의 신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필요하다. 사실 지역 총생산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창업 기업의 숫자라든가 또 R&D 연구개발 예산의 어떤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산업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지역 산업을 일으켜서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겠다 한다면 이런 그 연구 역량 또 기술 역량 그런 기업의 어떤 그 참여 이런 것들이 극대화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한전공대가 그런 역할의 마중물 역할을 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마 우리 모두가 이제 기대하는 그런 측면일 것 같은데 균형 발전 측면에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이민원 위원장님 좀 말씀을 덧붙여 주시죠. 지금 이제 그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은 성공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대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학교만 있다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대학이 없느냐? 우리나라에 그럴듯한 대학이 있는 곳에 그러면 산업이 잘 발달했느냐? 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게 지역의 어떤 발전을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들의 경우에는 별로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 인식이 잘 안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대학을 그 무슨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공부 잘하는 중고등학생들이 가는 그런 최종 목표로 생각하지 대학이 뭘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단 말이죠. 대학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학교하고 대학교하고 그리고 그 기업하고 이거를 이어주는 중간 가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식을 하고 무슨 산학협동센터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자꾸 이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그 각 대학마다 하는 산학협동센터 같은 거 말고요. 그 근본적으로 그 지역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대학하고 산업계를 연결해주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한전공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구심점이 되고 어떤 그 방아쇠 효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대학들도 한꺼번에 모인 어떤 그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대학에서 만들어진 연구를 산업 쪽에 연결하는 것을 각 대학교 연구실에서 따로따로 하던 것을 이제 전체로 묶어놓고 대학과 산업계를 연결해주는 연구와 산업계.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무슨 연구개발 특구를 만든다든지 등등의 이런 것들도 이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주고 그러면은 이것이 비로소 한국에서 이런 일을 최초로 해나가는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이런 출발이 여기서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대학과 업계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매개기구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한전공대가 그 이제 그 어떤 시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고 네.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 호남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산업인 신에너지 분야의 산업이 발달해 갈 수 있고 그럼 이제 자연히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네. 그러면 대학하고 그 산업계하고 특히 에너지 관련 기업들하고 직접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고 이런 관계는 형성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어떤 그 기구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규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대학의 기술과 산업을 연결해주는 어떤 틀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또 어떤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에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기업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부가 생각하는 그 지원책은 뭐 자꾸 뭐 할 말 없으면 돈이나 주고 세금 깎아준다는 소리 하는데 그건 불만이라는 거예요. 각 기업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정부가 어쩔 때는 기술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어쩔 때는 고급 인재를 연결해 줄 수 있고 어쩔 때는 서로 판로를 연결해 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어쩔 때는 뭐 땅을 연결해 줄 수 있고 임대 같은 걸로 이런 다양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 끄떡하면 돈밖에 모른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호남에서 그런 기업과 대학을 연결해 주는 어떤 그러니까 기업의
기업을 맞춤형으로 기업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그런 기구에서 그 중개 거간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규모 있고 경제성 있게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기업과 뭐 대학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9월 말이죠.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중간 용역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좀 불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인 착공 시기 또 재정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누락돼 있는 게 또 정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2022년 3월 개교 이게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보시는지 황상석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아마 재정 부담에는 좀 민감한 내용이어서 중간 보고서에서는 아마 의도적으로 빼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의도적으로 재정 충원 방안을 로드맵에 빼버렸다 그러면은 개교가 계획대로 설립된다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한전공대 개교의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하는 2020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이제 이게 순탄하게 진행되면은 그때 이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겠지만은 만약 아까 말한 한전 공대 후보지 문제를 가지고 지자체 간의 갈등 관계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정치권에서 감나라 배나라식을 관여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걸림돌이 나온다면은 얼마든지 저는 개교 시기가 늦춰질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재정 문제는 지금 현재 한전이 아킬레스 건처럼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특히 이 지금 한전이 예전처럼 이렇게 많은 매출액을 올려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지금 한전 입장에서는 좀 자기들이 뭐 어거지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옆에서 좀 걸림돌이 나가지고 이게 좀 무산되도록 좀 유도하는 속마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뭐 이걸 방지하려면 강주 전남 또는 지자체 또는 우리 지역민들이 이런 어떤 그 문제에 인식을 갖고 차라리 한전이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도와줄 게 뭐냐, 아예 또 그다음에 우리가 나서서 해줄 게 뭐냐라고 오히려 거꾸로 이 얘기하는 게 이 문제를 빨리 더 이상 변명 없이 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정 부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 개교 시기에 대해서 우리 신정은 비서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과제로 한전공대가 이렇게 추려지면서 정부 방침이 대통령 임기 내 2022년 3월 이내에 한전공대를 개교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고 네. 또 한전에도 그렇게 분명한 방침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중간 보고서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 요인들을 다 부각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인허가 및 건설 기간을 통상으로 보면 80개월이 걸린다. 그러니까 6년 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내라고 하는 그 목표 연도를 달성하려면 최소한 3년을 앞당겨야 되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부지 선정에 있어서 지역사회 협조를 강조하고 또 정부의 그 범정부 추진기구를 통해서 인허가 기간을 최소한 단축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부각시켰는데 그건 뭐 한전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뭐 고민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로사항만 제기해놓고 한전이 추진 일정을 최소한 이렇게 부지 매입은 언제까지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건설은 언제까지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는 어떻게 이런 그 이 좀 종합적인 로드맵들을 좀 더 제시했으면 이 보고서가 한전이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그 이 메시지를 지역민들에게 전달할 건데 지역민들에게는
합의해라. 또 중앙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그런데 정작 한전의 이 구체적인 설립 로드맵은 뭐 의지는 분명하다고 하지만 네.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물론 내부적으로 아마 고민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종 보고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꼭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예, 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지역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또 외부에서는 그렇게 시선이 곱지 않는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등장한 정책 산물이다. 뭐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민현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라는 말을 하면은 또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이제 폄하를 하려고 그런 이제 뭐 비판들이 이제 언론에 있고 뭐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한전공대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러면 말은 지금 한전공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름은 아마 에너지 뭐가 들어간 어떤 이름으로 될 그렇죠, 그렇게 거라고 되겠죠. 이제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에너지가 크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럼 궁극적으로 에너지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이제 에너지의 핵심은 원자력이었잖아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탈원전 하겠다고 문재인 정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탈원전, 그러니까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라는 게 뭐냐?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태양열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이제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궁극적인 에너지 대책은 아니겠죠. 적어도 한전공과대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모시고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교수도 세계 최고의 학자들을 보수도 몇 배씩 더 주면서 네. 그럼 그분들을 모셔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데요? 궁극적인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건 대학이 아니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인 에너지라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핵융합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그 에너지, 그 원자력 같은 그런 사회에 자연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으로 근본적인 에너지 문제에 가는 거는 핵융합 발전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러면 국가가 설립한 게 한전이잖아요. 원래 그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한전이 뭐 적자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에요. 공기업은 원래 적자인 거예요. 그게 만일에 만성적으로 흑자라면은 공기업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민간기업이 하면 돼요. 적자니까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의 투자를 핵융합 발전 정도의 투자를 돈만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 관련 체계적인 학자들이 거기 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한전공대라고 지금 가칭 불리우는 에너지 관련 공대가 국책 과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다 대고 뭐 정치적인 산물이나 어쩌네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치적인 사람이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한전공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포항에 있는 포스텍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명칭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황상석 교수님 좀 의견 좀 주시죠. 처음에 그 한전이 강조전 나주로 이전할 때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그동안 한전의 그 진행해왔던 사업 영역이나 모든 것을 이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주에서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전의 지방 이전을 통해서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이 자기들의 사업 영역을 완전히 이제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점에서 고민했던 거고, 그 고민의 산물이 에너지밸리라고 나온 거죠. 에너지밸리는 방금 이민영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금까지 한전은 그냥 전기를 이렇게 보내서 가정에 해가지고 여기 돈만 걷어들이는 데인데, 이제는 이 전기를
어디에 저장해 가지고 이동도 하고 이런 어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 개척을 하려면은 자기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또 ICT 여러 기업들이 에너지밸리로 와가지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밸리를 만들었는데 이 에너지밸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한전은 마이스터고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스터고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전남도에서도 어떤 의미냐면 에너지밸리가 한다면은 적어도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나오는데 그럼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선도하는 게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니까 바로 이런 에너지밸리를 선도하는 기업 이게 한전공대가 나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게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뭐 산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좀 한전이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을 도와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전은 자기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압력에 의해서 이게 됐다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한전은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서 적어도 이 한전이라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데 더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맥락이란다면 아까 정책 산물에 그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공약상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또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제 지금 대학에 입학할 자원인 학생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일부 대학들도 이제 정원들을 줄이고 있고. 그런데 또 대학을 세우는 게 이게 옳은 거냐라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신정훈 비서관님 좀 말씀해 주시죠. 맨 처음에 이 공약이 캠프 내에서 논의될 때 네, 가장 중점적인 어떤 우려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지방대학 또 전체 어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 공동화를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느냐. 오히려 이것에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철저히 이 한전공대 중간 보고서에서 나와 있지만 한전공대 설립이 지향하는 가치나 설립 이념과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전문 그 특성화 대학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 대상이 소위 말 국내에서 이 국내 대학과 경쟁하기보다는 세계적인 시장 그러니까 학생이랄까 이 취약도 그런 대상으로 한 대학이 되는 거고 또 경쟁 그 공대라고 하는 것은 칼텍이라든가 뭐 MIT라든가 서울공대라든가 이런 어떤 유수한 대학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현재 대학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국가적인 차원, 지역적 차원에서 볼 게 아니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네. 그런 수준의 대학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이민원 위원장님 말씀 더 저는 이제 붙여주시죠. 또 대학에 네, 있으니까 그렇죠. 대학에 계시니까. 좀 고민 많이 했죠. 네. 이게 과연 제가 봉직하고 있는 광주대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래요. 우리나라가 산업별로 이렇게 보자면 1등이 아닌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 분야 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1위잖아요. 네. 1위. 또 철강도 한국 포스코 세계 1위예요. 다 1위입니다. 조선업 우리나라 1위고요. 뭐 건설 뭐 이거 다 우리나라가 1위예요. 네, 국가 전략 산업은 대부분 1위죠. 다 1위. 네. 근데 이게 에너지 분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세계 1위가 돼야죠. 그럼 세계 1위의 그 인재를 만들어내는 곳이 영광스럽게 우리 호남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매우 그 감격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역사가 써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뭐 적어도 국가 단위의 일을 생각할 때는 사느냐 죽느냐 이런 걸 고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선도하느냐 마느냐 이런 정도의 고민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고민을 한전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가장 큰 공기업을 통해서 그건 한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국가 기업이니까요. 한전이 그리고 세계 지금 추세에 맞는 에너지 산업에 담당하고 있는 곳이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 국가가 그런 그 세계 최첨단의 대학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역의 대학이 제가요 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저 광주과학기술원에 네. 학부과정을 설치할 때 거기 학부과정 설치위원장이었어요, 제가. 네, 그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그때 네. 뭐 지역 대학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 그렇게 간절하게 추구하고 만들고자 했던 것은 지역 대학의 위상을 좀 높이고 싶은 거였어요. 그 지역에 쓸만한 대학이 없다. 지역에도 쓸만한 대학이 있다. 그러면 같이 다른 대학들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에도 젊은이들이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무조건 서울로 간다라고는 이런 인식이. 그래서 이제 에너지 중심은 적어도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다. 지방 중에서도 우리 호남이다. 이것을 만들어내가는 이 순간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요. 네. 지금 이제 이 토론도 광주 지역에서의 토론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도 좀 치열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한전공대가 마치 한전의 내부와는 전혀 별개의 지역 정치권이 대선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지역 공약이다. 정치적인 어떤 그 공약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타당, 야당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한전공대 추진을 전 국민적인 국가적인 과제로 이렇게 설득해내지 못하면 앞으로 부딪혀야 될 과제, 이 장벽이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 한전공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달성했지만 산업과 어떤 그 이 대학 이 어우러진 산학형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의 혁신 역량,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하는 본래 취지의 절반밖에 달성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 정책 이미 10년 전에 추진했던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을 좀 더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 인재 양성과 또는 기술, 신기술의 어떤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한전 입장에서도 한전이 지금 초인류 기업을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력 기술이라든가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이 비슷한 류의 어떤 이 에너지 이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한 4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한전도 전력 에너지 이 기술 장벽을 극복해야 낼 내부적으로 아주 절대적인 어떤 과제가 있고 특히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그 AI 인공지능 그리고 또 그 ICT 또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에너지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뒤처질 수 없는 아주 절대절명의 그 필요성 때문에 이 한전공대가 아마 거론된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전국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보태고 말씀해 싶은 주시죠. 것은 한전 공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대학의 종합대학, 공과대학으로 생각하면 아까 말한 우리 지역 내에 신입생 모집하는데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한전이 세우려고 하는 그 에너지 대학은 기존의 공과대학 개념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전의 그 지망하는 학생들이 우리 강주 전남의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로 가던 것이 오히려 유턴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전국적이나 또 세계적으로는 학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전공대 신입생의 뭐 1학기에 1년에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 학교가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그건 핑계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이 기회에 차라리 지역의 대학들이 오히려 새로운 변화 시스템에 한전이 왜 설립되는가를 보고 오히려 우리도 이 지역의 새로운 어떤 분야를 우리도 차라리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들이 끝없는 어떤 그런 그 각오 또는 대성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어야만이 좀 되어지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 기회에 한전이
우수한 학생 뽑아가니까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이 기회에 이런 계획을 통해서 우리 대학들이 다르게 더 노력해서 오히려 우리 지역에 더 역할을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과제로 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적이 이제 우리 지역에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 있지 않느냐. 광주 과학기술원 지스트가 있는데 여기를 효과적으로 좀 활용하면 되지 굳이 별도의 대학이 설립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정훈 비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이민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이제 광주과학위원은 주로 광산업 위주의 어떤 이 연구 역량이 집적돼 있는 것이고 에너지 신기술을 만약에 과학위원회에서 대응한다면 뭐 그것도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특화해서 전문화한다라는 측면과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뭐 별도의 어떤 독립성이 네. 필요하다. 특히 광주과학위원은 이 연구 중심 어떤 대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데이터로도 잡히는데요. 네, 그렇죠. 산업화라든가 실용화에서 대단히 좀 저조한 실적을 보면 지금 이 급박한 에너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민원 위원장님 의견 좀 주시죠. 일단 만일에 그 지스트가 강주과학위원이 그 인류대학이라고 한다면 네,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게 좋죠. 네, 하버드 있고 강하나사에 또 MIT 있고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로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가는 것이고요. 또 매우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인 그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리고 지스트에 또는 뭐 전남대에 뭐 이렇게 뭐 조선대에 강주대에 지원할 수 있죠. 근데 만약 한전공대가 아니면 한국전력이 왜 지스트에 지도를 냅니까? 아니 정부도 한전공대가 세워졌을 때 거기에다 지원을 어느 정도는 할 거냐, 지자체가 또 얼마나 지적 지원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한전공대 없으면 옛날 하던 대로 쭉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공대를 계기로 해서 이 지역사회가 한번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흔들린다는 거죠. 판을 네. 한번 흔들어서 간다는 거지. 이거 안 하고 그거 그 전제가 틀렸다는 거죠. 이거 안 하면은 한전공대, 한국전력이 지스트에다가 돈을 그 5천억이 뭐 1년에 몇 천억이 될 거다. 그거는 있을 수. 예, 제가 한 말씀 네. 네, 한전공대를 설립하신 그쪽의 추진단이 지스트에 있는 똑같은 학과를 중복해서 한전공대에 설치하시라고 나는 안 와봅니다. 분명한 건. 그러니까 그것과 차별화된 것을 만들려고 하지 꼭 지스트에 있는 것을 한전공대에 하면은 이게 아까 경쟁관계가 되지만은 저는 완전한 다른 대학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역에 좋은 대학이 또 차별화된 대학이 많으면 뭐 당연히 좋은 거겠죠. 예, 그런 측면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재원 문제 이게 참 앞으로 해결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게 지금 학생들의 규모에 따라서 뭐 1,000억에서 5천억 정도의 지금 예산이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연 단위로요. 예, 그래서 이제 명문대학이 되려면 정말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게 안정적인 재원 마련 또 지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민원 위원장님? 일단은 이제 안전히 이거를 설립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전력이 이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전히 예산 편성을 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이제 인정을 해줘야죠. 그리고 지금 자꾸 그 뭐 언론에서 이걸 반대하는 언론 측이겠죠. 자꾸 그걸 적자를 부각시키고 하는데 만일에 그렇게 해서 적자가 난다면은 그건 정부에서 또 메꿔야 되는 거고요. 그건 공기업이 그러니까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왜 대학을 세웠냐? 그럼 한전이 그 돈을 벌려고 세운 건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걸 세우는 거고 이거 국가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과제에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 그래서 그건 세금으로 운영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전라남도 그리고 강주시 예산을 좀 대야죠. 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든 그 지역에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대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국가도 각 부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와 관련된 그 일을 또 한전에서 한전공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산업자원부는 또 산업자원부대로 전력 관련되니까 거기에서 관련된 그 국가 예산을 또 만들어내야 되고
또 기획재정부는 기획대로 또 대학 신설을 위한 자금 만들어내야 되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또 많은 대학 지원, 그 대학 지원이라는 게 이제 지역 활성화라든지 국가산업 활성화라든지 하면서 대학 지원금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한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눠 먹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확보해서 지원해가고 그러면은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정부가 좀 지원해주고 그러면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어찌됐든 한전 입장에서는 지금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이제 재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간 용역 보고서에서도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얘기를 안 하는 걸로 그래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걸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상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돈을 가지고 학교 대학을 운영하겠다라는 발상 자체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한전이 왜 이 시점에서 이 에너지 관련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과 건학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따르는 건 부수적인 돈이지 이 목표가 정확하게 안 만들어져 있으면 교수나 또는 학생들이 들어와서라도 어떤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취업하기 좋은 뭐 이런 식의 인재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한전이 단순히 취업하기 위한 학생들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 이 문제를 어떤 면에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영역의 학문을 만들어내는 이 고민을 사실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오히려 그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성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 부분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일본이 1937년에 중국을 공략해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 대학이나 뭐 청와대학 이런 학교들이 전시에 이제 어디로 뭐 이전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국민당 정부가 쿤밍이라고 하는 대학에다가 70개 대학 학생들을 다 거기다 이제 모아가지고 전시에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어렵고 아주 낙후된 곳에서 1957년 그 양진영이라는 사람과 이정도라는 사람이 중국 최초 노벨 물리학상을 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전이 전 세계 에너지 분야를 앞으로 석권해야겠다라는 목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데 충만한 인재들을 끌어오겠다는 이런 것들을 먼저 아주 정체성을 확고한 터전에서 꼭 이게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 아까 말한 정부에서도 지자체도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 말한 100명, 500명 운영하는 400명 운영하는데 1년에 5천억 들어간다. 이건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전이 이 대학을 운영할 때 설립할 때 무조건 돈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우수한 교수를 데려다가 뭐 하겠다라는 발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한국의 이 에너지 고갈, 이 우리 자원이 빈약한 이 한국에 정말 애국적인 측면에서 이런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정체성, 건학 이념, 목표,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산업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더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앞에서 잠깐 좀 말씀하시죠. 부연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게 한전이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을 한다.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할 수 있겠냐? 이렇게들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것을 한전이 이거 안 하고 이렇게 가면요, 한전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러면서 에어컨비 많이 나온다고 뭐 전력 요금 폭탄 막 그랬잖아요. 근데 태양광 주택 하시는 분들은 아주 걱정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양광 아파트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전의 전력 케이블이 아파트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한국전력은 필요 없는 기관이 곧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전 측에서도 자기 생존책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한전이 사실 앞으로의 그 활동이나 영역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그렇죠. 텐데.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이 굳이 대학에 투자할 이유가 한전이 있을까요? 네. 한전이
그 앞으로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그 능력은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방식으로는 살기가 힘들다. 다른 차원의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차원의 살 길은 어느 곳인고? 그럼 에너지 관련 전문적인 학교가 와가지고서 거기서 말은 학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대한 띵크탱크죠. 연구하는 곳이죠. 그럼 100명, 뭐 몇백 명 학생들은 이제 거기서 같이 보조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새로운 에너지 분야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산업화시키고 그러면서 그러려고 에너지밸리도 그러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밸리가 그럼 에너지밸리 기업에 와야 되는데 기업 에너지밸리가 누구를 보고 와요? 인재들을 사람들 보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전력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그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지휘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 살 길을 그렇게 찾아가겠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이걸 생각하지 않고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한전이 생돈을 내 가지고 이러냐고 만일에 한전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조금 생각을 더 해보시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한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공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적자가 나면 정부가 일정 정도 보존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 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영이 어려운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새로운 그 직접적인 산업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미래를 위한 준비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전 보니까 최근 3분기 연속 적자예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8,147억 원이 적자입니다. 1조 가까이 적자가 났는데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전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정훈 비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 한전이 한전공대를 추진하는 것이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실패하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시 되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이민훈 교수 말씀대로 지금 에너지 시장이나 에너지 신산업의 시장 규모가 이 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경이라고 하면 제가 그 숫자의 개념이 좀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2.4경 정도의 이 시장 규모가 있고 또 글로벌 이 소위 말해서 그 뭡니까 그 채용 그러니까 일자리 글로벌 일자리 개념으로 보면 650만 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전이 기술적으로 다른 에너지 기업보다 훨씬 우수하냐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신기술들을 충분히 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전이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어떤 이 에너지 신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까 지금 대체로 한전을 너무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3, 4분기 단기 순손실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한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거대 기업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나 여건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한전이 출연한 학교법인 이를테면 한전공대의 재원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가용 재원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학교법인이 있는데요. 지금 수도공고가 소위 말해서 강남 한복판에 있잖아요. 재산 규모만 해서 3조 원이 넘습니다. 1년에 한전이 전력산업 기반조성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2조 원이 넘습니다. 그것은 매년 R&D 분야 등에 투자하고 남아서 현재 적립되어 있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 지금 4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한전 내부에서 한전공대를 재정 여건 때문에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소위 말해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을 들여오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네. 풍년농사 못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올해 이 전략 분야 8대 산업 분야의 R&D 비용이 5조 원 이상, 에너지 분야에서만 8천억이 국가 재정으로 지금 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한전의
그 대학 설립 재정이 과연 얼마냐 이걸 이번 용역 보고서에서 이제 덮어버려서 네. 그 언론이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도 뭐 운영비만 1,000억에서 5,000억 정도 이야기하시는데요. 실제로 건립 비용으로는 저희들이 추산하고 또 보고받은 바로는 한 7,500억에서 1조 원 정도. 네. 그리고 운영비는 1,000억 내외.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 그 운영비 1,000억이 넘지 않는 걸로 한전이 지금 내부 추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종합해 보면 지금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공과대학 그리고 우리 한전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에너지 신산업을 주도하는 그 목표에 비해서 한전공대에 투자하는 재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충분히 보시-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저는 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비유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만일에 한전이 정말 어렵다면 네. 업종 전환을 해야 될 때예요. 정말로 이 사업으로 어려우면은. 그러면 더더구나 안전공대 등등을 세워서 새로운 활력을 이제 모색해야 되는 거고요. 또 집안에서 집이 자꾸 이렇게 적자가 나요. 집안이 자꾸 적자가 나, 빚이 자꾸 많아요. 빚이 우리 집이 올해 빚이 3억이다. 그러면은 너 3억이나 되니까 너 학교 그만둬라. 학교 그만둬라. 이런 거 똑같잖아요. 그럴수록 학비 100만 원 내고 학원에도 보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라는 거는 조금 좀 무리한 이야기다. 이렇게. 네. 앞서 우리 이민영 교수께서 이제 지자체도 좀 도움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제 광주시 전남도도 실제로 좀 재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황성석 교수님. 지자체에서 선뜻 한전공대에 돈 내라고 그러면은 아마 답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또 저 지역민 돈 갖고 거기에 왜 투입하느냐라는 반대 여론이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어차피 한전공대가 국정 정책 과제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처라든지 지자체가 일부분 부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전의 이상 자체가 방금 얘기하시는데 좀 그들 입장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옛날에 한전은 정말 저 발전소 만들고 모든 걸 다 통솔 했는데 이게 이제 발전 분야는 5개로 나눠져 있고 또 전력 거래소도 따로 있고 다 이게 지금 자회사로 다 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또 한전의 자회사니까 컨트롤을 했는데 최근에 정부 법에 의해서 이게 정부가 아까 발전 5개사를 컨트롤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전기요금 올리려고 하면은 또 시장에서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볼 때 한전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들은 머리가 아플 것이다. 다만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만 계속 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전환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전이 더 노력해야지 자꾸 한전공대 설립에 이게 돈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냥 안 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은 오히려 한전이 더 빨리 그 위상이 더 약화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아까 ICT 기업들하고 경쟁에 뒤처지게 되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 한전이 손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전의 어려움을 뭐 10분 이해하고 그 대신 한전에 대해서 아까 정부도 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고 또 지자체도 도와주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 일이 빨리 안착이 돼서 오히려 한전공대가 글로벌 하나의 에너지 대학으로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을 하라고 해야지 지금부터 안 하면서 자꾸 한전에서 돈 투입하고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부분에 생각합니다.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네, 드리면요. 말씀해 주시죠. 뭐 지자체 역할을 한전이 강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한전공대 설립 비용이나 운영 비용에 대해서 지자체가 좀 부담해 달라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부지 조성 과정에서 기반 시설을 갖추는데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학생이나 또 우수한 교수진들이 이 지역에 오려면 여러 가지 정주 요건이 또 충분히 갖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우수한 학교라든가 정주 요건을 갖추는데 노력해달라 이런 뜻이 아마 주된 지자체 역할로 부각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한전공대 운영과 설립에 관한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라 이런 뜻은 네. 아마 이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정부나 지자체나 좀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결과에서도 제시가 됐습니다만은 이걸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또 여러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어떤 협조도 없고 그러려면은 범정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이게 구성이 되면은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황상석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당연히 저는 범정부 지원위원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아까 인허가 문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신정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 건설 기간만 8년 걸리는 걸 앞당기려면은 이게 전폭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부처들이나 이쪽 자기들 어떤 산적한 일 때문에 이 문제가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정훈 비서관님 어떤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한전공대 그 중간 보고 영역 결과를 분석해 보면 네. 이 영역 결과에서 한전이 분명한 자기 입장 결정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의 이면을 보면 이 한전공대 공약이 이 한전이 주관해서 추진하는 공약이지만 의사결정에 이전 단계에 있어서 정부의 방침 네. 이게 좀 더 이 확고한 방침이 밝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언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전공대에 대한 그 논의가 중계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제 한전공대 설립이 기재부 그리고 또 국토부 그리고 교육부 산업부 다양한 부처들의 의사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전공대의 공정, 일정 그리고 한전공대의 어떤 프로세스의 복합적 어떤 그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을 봐서 반드시 이 범정부 추진기구가 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에 있어도 좋고 뭐 또 총리실 산하에 있어도 좋고 어떤 형태이든 간에 아주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그 이민원 위원장님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하실 때 뭐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울산과학기술대 유니스트라고 하죠. 네. 네. 거기도 그때 이제 한전공대와 비슷한 그런 공대를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2년 정도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지체가 되고 그때도 똑같은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대학이 많은데 그리고 또 국립대 형태로 이걸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이때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립추진특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신속하게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그런 기구들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 그 울산과학기술대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 설립을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네. 국립으로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그런 지금 현재 형태의 이제 법인 형태로 그렇게 갔는데요. 그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다가 그 설립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범부처 추진단을 만든 것이죠. 근데 그게 그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인 제가 몇 차례 이거를 좀 타진을 해봤고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범부처가 연합해서 설립 추진단을 만들지 않았다. 이거는 정부가 별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려면 교육부가 또 주관 기관이니까 교육부 입장이 처음부터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이게 국토부가 이제 여기 뭐 이렇게 관할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거기 반드시 처음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한전은 산자부 관련 기관이니까 산자부에서 또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되고 등등 얼마나 많은 부처들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지 나중에 뒷짐지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 제기하고 계속 그럴 거란 말이죠. 그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또 그 정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규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로 이것이 시간이 늦춰지냐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규제가 없도록 비껴가면서 그 고속도로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걸 해야 되는데, 각자 논의하다가 이것을 더군다나 뭐 어느 한 부처가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공공기관이 이걸 추진했다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정부에서 정말로 이것을 대통령 공약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할 생각이면 본부처 추진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뭐 저도 뭐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사람인데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냐 그러면 저도 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 그걸 추진해야 돼. 예, 범정부 추진위원회를 교육부 장관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해야 될 텐데요. 그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네. 뭐 저도 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 우리 이민원 교수님도 지금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의 그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한전이 주도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범부처가 함께 이게 달라붙어서 그 추진 밀고 가야 될 일인데, 현재 한전의 움직임은 보이는데 정부의 움직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 정부의 움직임의 첫 단추는 범정부 추진기구인데요. 그것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행정 프로세스로는 한전공대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뭐 이렇게 좀 야속한 이야기 같지만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여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정부의 대통령 공약을 좀 조기에 추진해서 임기 내에 완공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그 요구 사항들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이 범정부 추진기구 설립하라 하는 것은 한전공대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묻는 첫 번째 질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 공약이에요. 국정과제고, 그러면 매년 해당 부처가 정부 업무 보고할 때 이 과제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다 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교육부가 이런 보고를 앞으로 하게 될 텐데,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중심 부처가 산자부입니다. 네. 이건 한전공대가 산자부에서 이제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뭐 말로만 설립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좀 그걸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럼 부처 관련자들을 전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좀 시큰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가만히 놔둬도 잘 될 건데 왜 그러세요? 라는 이제 이런 스타일에, 그래서 메시지가 조금 더 센 단위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네. 그런 느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우리 항상석 교수님. 당연히 청와대하고 총리가 풀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청와대는 국정 추진 100대 과제에 일단 반영된 거니까 공약의 이행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쪽 관련된 뭐 비서관이 이 업무를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님은 전남 도의사 때 이 문제에 관심이 가졌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면은 산자부 관계자들이나 교육부를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게 총리니까,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그 각 부처의 열의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계속 이게 정치적인 결단이 어떻게 해서 됐단다면은 오히려 이분들의 관심이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걸 또 한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또 에너지밸리를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게 하려면은 이게 바늘과 실의 관계인데, 이 문제는 좀 더 아까 말한 산자부
차원이나 교육부 차원을 아무리 두드려봐도 제가 볼 때 답이 없을 것 같고 청와대하고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한다면은 당연히 한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이제 신영 비서관께서 우리 지역 정치권도 이 네. 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지역 언론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것도 또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다행히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우리 지역 출신 민영배 자치분권 네, 비서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더 커질 거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국정과제로 이 선정돼 있는 모든 국정과제가 다 똑같은 정상적인 속도로 가지 않습니다. 지역의 정치권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당연히 지금 현재까지의 속도로 보면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 뭐 이런 측면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따라서 지역의 정치권이 그 지난번에 무안공항 그 KTX 연결 노선 그 확정 때와 마찬가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한전공대 이 문제를 광주 연남의 핵심 공약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시도지사님 또 뭐 국회의원님들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현재 속도로 보면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게 이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이외 지역에서 이제 지역 이기주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보도나 기사 여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들도 좀 저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민호 위원장님? 이게 자꾸 이제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그런 또 역작용이 나나 보죠. 네. 이것이 그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이 정책의 과제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은 못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가 좀 잘 개발이 돼서 전파가 충실히 잘 돼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 자꾸만 이게 호남의 문제로, 광주의 문제로, 전남의 문제로 이렇게 좁혀지니까 그러한데 이 새로운 거는 그 추진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설득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황선숙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마지막으로 의견을 좀 주시죠. 그게 이제 지역에서 사실 한전공대에 대해서 너무 과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한전공대는 특수목적 법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하나의 대학인데 사실 이 대학의 성과가 지역 발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명분은 그렇지만은 실제 영향은 그렇게 클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너무 이 문제를 아주 이렇게 크게 보고 자꾸 이렇게 학대 재생산을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이 사업 자체가 완전 호남에 큰 이권을 가져다 주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지역에서 한전의 이 문제 한전공대가 설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막 의심을 갖거나 뭐 이게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꾸 가열적으로 관심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응원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한전에게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그런 결정해 준 게 고맙다.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뭘 도와주는 게 좋겠느냐 이런 분위기, 긍정적 분위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움직이기가 좋은데 자꾸 정치권은 또 다른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나서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고 언론도 자꾸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려면 기사가 안 되니까 다루지 않을 거고 자꾸 이걸 다른 쪽으로 해부해가지고 부정적인 부분만 자꾸 노출시키니까 오히려 전국적인 관심도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여건으로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전공대가 이 지역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하나의 에너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거고 이 에너지 혁명이 진짜 미래 우리 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선도하는 거란다면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힘을 보태주자.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좀 한전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서포팅하자. 이걸 어디로 데리고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을 좀 실어주고 이제 그래서 결정이 다 돼가지고 완전히 될 때는 그때 이제 좀 뭐 우리 지역에 좀 떨어지는 떡고물이 뭐가 없을까 이런 걸 좀 관심 가져야지. 네. 지금 결정되기도 전에 자꾸 이걸 우리 지역으로 뺏어가려고 자꾸 여론이 분산되면은 저는 굉장히 설립하기 어렵다고 봐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90분 동안 한전공대 설립 뭐 굉장히 쟁점도 많고 또 해결할 과제도 많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도 많으실 텐데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비서관님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요. 이 한전공대 이슈가 지역의 이슈에 갇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야말로 기후 변화 그 대응에 하는 에너지 신기술을 우리가 선도한다 이런 입장과 또 국가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주도한다. 그리고 또 기존에 했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지역도 함께 잘 사는 그런 보편적인 어떤 그 정부의 과제로 국민적 과제로 한전공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원 위원장님. 변화나 혁신은 언제나 중앙이 아니고 변방에서 일어나죠. 중앙은 기득권 체제로 또 기존 체제로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변화가 에너지 산업이 필요하구나. 에너지 산업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에너지 공대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게 어디가 있냐? 한전이 호남에 있구나. 그래서 호남에 세우는구나.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호남에 이런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자. 근데 이것은 호남의 사업만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황상석 교수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한전이 지금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아마 내가 볼 때 내부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 발전소를 가동을 중단시키고 또 그 원전도 지금 건설하다가 중단시키고 오히려 또 가동도 이렇게 낮추는 측면에서 그동안 한전이 현실에 가만히 있어도 돈 벌고 가만히 있어도 좋았는데 좋은 시절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에너지 정책이 바뀌니까 혼돈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전공대를 설립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미래 산업이나 성장 거점을 오히려 모색할 수 있는 측면이란다면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측면이란다면 이왕 한전공대를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주 이게 한전의 자기들의 생존 문제를 아주 다루는 하나의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육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 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한전공대 설립, 핵심적인 인재 양성 교육기관의 설립,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전공대를 둘러싸고 정말 의견이 분분하고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것은 또 그만큼 앞으로 설립 과정에서 치밀하게 고민하고 또 계획할 사항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 방식 또 쟁점들이 지자체, 지역대학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마련돼서 실행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